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봇 게임은 바로 이별 끝에 만난다면입니다. 네, 이번 게임도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어, 오, 뭐야 이거. 그 시절을 떠올릴 때는 항상 행복과 아픔이 공존한다. 처음 대화를 나눈 날은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다. 당시 내 몇 안 되는 취미 중 하나는 책을 읽는 것 정도였는데 집에서는 떠들썩한 부모 탓에 잘 즐기지 못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주로 빈 교실에 가서 늦게까지 홀로 독서를 하다 귀가하곤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완전히 개인 공간이 돼버린 교실에서 독서에 빠져있으면 느닷없이 미닫이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타난 것은 교복을 입은 소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멍청한 표정을 짓기도 잠시 상대를 확인하고 다소 놀랐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다른 학교에서 전학해온 여자아이. 곧장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띄는 외모덕도 있지만 단순히 같은 반이었기 때문이다. 문예 동아리 맞지? 잠깐만요, 이거 사운드가 최대인가 이게? 브금은 조금만 내리고 다 100이네요. 사람은 없다고 들었는데. 입을 열었을 때 차분한 목소리 톤에 감탄했다. 울림이 교실 내를 한 바퀴 맴돌다 사라진다.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름은 서아란이지? 응, 맞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 아, 네 말대로야. 조용한 장소길래 있던 거지. 딱히 부원하냐. 그래? 예상과는 달리 뭔가 이야기가 더 이어지진 않고 책상 위를 슬쩍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와 의자를 빼내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양 책을 꺼내 독서를 시작했다. 아마 짐작건대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겠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장소는 문예 동아리가 사용하는 교실이었던 듯했다. 문예 동아리 하니까 갑자기 그 게임 생각나네. 2년 연속 부원이 없던 점은 어디까지나 요행으로 난들 언제까지고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겠거니 하는 달콤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곤 해도 갑작스러웠던 것은 사실인지라 아쉬움을 삼키며 짐을 정리하려고 손을 뻗는데 굳이 마음 써주지 않아도 돼. 둘이 사용한다고 해서 좁은 공간도 아니니까. 근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림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그림체도 나쁘진 않죠. 건너편에서 날아든 목소리는 딱딱하면서도 내 사정을 정확히 배려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봤던 머나먼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 단지 그 일만으로 사랑에 빠졌다기엔 말도 안 되지만 그날 나는 그녀에게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오직 맞죠? 오직 모니카만. 그렇다고 빠르게 관계가 진전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둘 다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는 편에 가까워서 두 번째 대화까지도 나름대로 기간이 걸렸다. 오프닝 3대 첫 만남부터 그랬듯 동아리방에서는 대부분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전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평소와 다르게 그녀가 한 손엔 펜을 들고 있었다. 왜? 약간 성우분 목소리 어때요? 많이 작아요? 아니면 적당해요? 돌연 끊긴 듯한 음성을 낸 나를 의아한 얼굴로 쳐다본다. 눈앞에는 두꺼운 노트가 한 권. 아니, 뭐하는 건가 해서 동아리 활동. 딱 잘라. 더 물어볼 수도 없게 대답해 돌려줄 말이 없었다. 그야 그녀가 가입한 곳은 문예 동아리였다. 여기 오고 며칠간
책을 읽는 장면밖에 보지 못해 잊고 있었지만 직접 뭔가를 쓴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었다. 잘린 대화를 이어붙이듯 이번에는 맞은편에서 질문이 넘어왔다. 넌? 어? 넌 따로 쓰는 취미는 없어? 약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100% 100%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글쎄. 생각해보니 직접 써보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네. 그래? 스스로 물어온 내 반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뭘 쓰고 있는데? 라며 뒤늦게 이야기를 되돌리자 비밀? 비밀? 묘하게 장난스러운 어조로 받아쳐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아니면 잠시만요. 소리를 조금 더 올려볼 수가 없네요. 잠깐만. 네. 리뷰 영상 올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 그 자체는 짧은 대화였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나도 나름 독서가라고 자칭할 정도는 된다 자신했지만 그녀는 내 이상이었다. 정확히는 감상하는 장르의 폭이 넓었다. 당연하게는 소설부터 시집이나 에세이를 가져와 읽기도 했으며 가끔은 철학 등을 다루는 전문 서적을 펼치고 있기도 했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마지못해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뭐랄까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지식? 두루뭉술한 표현에 의아한 반응을 내보이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알고 싶은 게 있거든. 때때로 퀴즈쇼 같은 곳에 출연해 상금을 타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은 덕분입니다 라며 인터뷰하는 영상은 이따금씩 봐왔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이야. 약간 특이한 면도 있구나 흥미를 가지는 한편 내 주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타입이라 신선한 감상을 느꼈다. 한 번은 우연히도 준비한 책이 겹쳤던 적이 있다. 시선이 왔다 갔다 이동하기에 수차례 그녀는 말없이 가방 속에서 다른 작품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바뀌어 창문의 색이 흘러갈 즈음 마지막 장을 넘기고 표지를 덮자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물어왔다. 어땠어? 취향이 맞으면 읽을만 할 것 같아. 애매한 대답이네. 내 취향이랑은 좀 달랐거든. 그럼 취향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딱 1년 뒤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읽을 것 같아? 너 1년 뒤에 죽니? 잠깐. 예시가 극단적이네. 왜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물건이라든가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물어보곤 하잖아? 그거의 변형 버전. 대충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 요컨대 기준의 허들을 높이는 느낌이라 어린 마음에 크게 실감이 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꽤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다. 난... 글쎄... 안 읽지 않을까 싶어. 내 대답을 듣고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걸까? 그녀는 분류해뒀던 책을 그대로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는 사이 심리적인 어색함도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있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 끝나고 어디 안 놀러 가? 불쑥 넌지시 눈치 주는 게 아닐까 오해할 만한 물음에도 그 무렵에는 익숙해져서 누구랑? 친구들이랑. 반에선 자주 대화하잖아? 모호하게 대답을 흘리고 말았다. 사춘기 고등학생이 입에 담기엔 부끄러운 이유였기 때문에. 그게 요즘엔 다들 바쁜가 봐. 그러는 넌? 나?
따라서 역으로 되묻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난 말이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겉으로 내보이는 멋쩍은 표정. 그러나 진심으로 곤란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반에서 본 그녀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인상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기에 처음으로 사귄 친구야. 네가. 뒤이어 반칙까지 오는 모습에는 의도를 알고도 버틸 재간이 없었지만 그렇게 만남을 반복하는 동안 나에게는 취미가 한 가지 더 늘었다. 깨닫고 나니 어느새 눈으로 쫓고 있었다. 마주칠 때 건네는 가벼운 인사도, 노을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광경도, 펜을 들고 글자를 적어내려가는 옆모습도, 때로는 신비한 분위기로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손을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 너를 좋아해. 3학년, 이제 막 봄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소설을 읽던 나는 무심코 그 속의 문장을 입으로 뱉어내고 말았다. 분명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이리라.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마음을 고백한다. 1년 사이 내게 이 공간은 혼자였을 무렵보다도 더욱 마음 편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다만 수업 문제를 비롯해서 저록과도 같은 이별의 순간은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까지고 이 시간이 계속되진 않았다. 새삼스레 그 점을 인식하자 마음은 내가 생각해도 과감할 정도로 쉽게 뛰쳐나왔다. 최근 들어서 점점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게 된 그녀는 뭐야? 그 소설 대사 같은 고백은? 뜬금없는 흐름에 낯빛을 굳혔지만, 그러나 안 그랬던 애가 오늘은 같이 돌아가자라든가 할 말이 있어 하고 진지하게 또 표문을 열어봤자 단박에 의도를 파악당할 뿐이다. 오히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돌격하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당시 처음이었던 나는 고백을 일종의 전쟁처럼 여기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차가운 대응을 보였던 것에 비해 의외로 얼굴은 금세 풀어졌고,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응, 좋아. 뭐야, 앞으로 잘 부탁해. 그냥 대사를 말한 건데 이거를. 물론 긍정적인 응답이 바로 찾아왔을 땐 당연히 당황하고 말았다.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 뒤로는 내 예상보다 즐거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이 책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읽어봤어? 뭐 방과 후에 책을 둘러싸고 한가하게 보내는 점은 이전과 같았지만 하루는 뭐든지 표정에 잘 드러나네. 부드럽게 변화한 호칭과 종종 연인이 된 그녀가 긴장을 풀고 보여주는 미소에 두근거리거나 커플 전용 케이크래. 영화 끝나고 먹으러 오는 거 어때? 쉬는 날에는 멀리 떨어진 동네에 약속을 잡아 데이트를 하기도 했으며, 부끄럽지만 나 첫 키스야. 가끔은 남에게 보여주기 낯간지러운 스킨십들을 나누기도 했다. 다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는 단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다거나 행복을 당겨 쓰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먼 길을 떠났다. 아니 왜 그래 또. 슬프게 왜 그래. 오프닝이 조금 좋지 않네. 그래서 출근은 내일부터라고? 그렇게 됐어. 3월의 첫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얼굴이나 보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거절하지 못하고 술집에 불려가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를 벗어난 지도 어언 10년. 그동안 간간히 연락이야 주고받고 있었지만 막상 모이니 그 나름대로 반가움이 느껴졌다.
며칠 전에 인사처 한번 들리긴 했지만 우리 시절 선생들 많이 남았다?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이 학교 출신이랬더니 다들 놀라던데. 대답 도중 건너편에서 맥주잔이 찾아들어 막 부딪혔다. 그나저나 하루가 선생님이 될 줄이야. 아예 선생 됐어?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길래 글이나 쓰려나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얘 3학년 2학기부터 갑자기 바짝 공부하기 시작했잖아. 바짝은 안 했어. 그리고 그건 다들 똑같았잖아. 야, 난 그래도 1학기부터 해온 편이었거든. 야, 안주 좀 더 시키자. 호출벨을 누른다. 과목은 뭐 담당한다고? 국어. 어울리네. 그거 정도만 잘했으니 쑥스러워하기는. 사장님, 여기에요, 여기. 모두 만주 한 접시 더 주시고요. 맥주도 2병 추가요. 그러고 보니 졸업하고 나서 학교 들러본 놈 있냐? 나 있어. 대학 입학하고 곧바로 찾아갔었단 말이지. 뭐하러 들렀는데? 아, 이것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학교 다닐 때 종종 있었잖아. 졸업생들 찾아오는 경우. 있었지. 자기네 학교에서 어땠다느니 졸업하고 나니 어떻다느니 아직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주제에 교탁 앞에 나와서 주름 잡았었잖아. 그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단 말이지. 아휴, 한심한 새끼. 뭐야? 야, 다들 한 번에 상상해보던 거 아니었어? 그야 상상을 해봤지. 나 그 뒤로도 여러 번 찾아가서 똑같은 짓 했거든. 아휴, 한심한 새끼. 왜 다 욕하는 거야? 하루는? 하루는 이해해주지?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랑 무슨 상관인지. 잠깐만. 이거 세이브가 세이브 되게 신기하다. 어차피 둘 다 욕이잖아. 이렇게 하자. 뭐 한심하긴 하네. 됐어. 오늘 술값 니들이네. 토라진 듯 맥주잔에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나저나 쟤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 참 특이한 놈들이 많았단 말이야. 걔 누구였더라? 우리 반에 맨날 지갑 가져와서 돈 자랑하던 놈. 급식비 안 낸 걸로 돈 자랑하던 애 말이지? 맞아. 급식비로 허세 부리던 놈. 걔 말고도 많았지. 그 외에 문자로 선배 척하고 같은 반 여자애 협박했던 놈도 있었잖아. 짧은 치마 입고 역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사건? 맞아. 야, 너 기억력 좋다. 역시 선생님이라 그런가? 오, 선생님 하지마. 그리고 기억력이랑은 상관없잖아. 그게 또 상관이 있으십니다. 잠시 빠져있더니 뺨이 빨개져서 끼어든다. 넌 얼마 전까지 공부했잖아? 우린 벌써 사회에 찌들어 있다고. 내년이면 벌써 30이고 나도 30이야. 나이가 씨. 내가 썩어간데도 네 뇌는 학교 다닐 때부터 썩어 있었고. 야이씨, 2차로 다 같이 PC방이라도 같이 갈래? PC방 너네끼리 가고 난 내일도 출근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니 혼자서 가라. 야, 뭐야, 다 빠지기냐? 하루는 같이 가줄 거지? 나도 패스. 노래방은 어때? 그만해라 이. 아니 눈치가 없어 이 삐.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불을 켠다. 과음했네. 그 뒤로도 고등학생 시절 추억 얘기로 술자리는 시끌벅적해져 끝내는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나 저마다 근황들을 나누다 보니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씻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다. 술에는 별로 강하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기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셔본 적도 없지만 게다가 최근까지 바빴고. 졸업하고 나서 10년. 딱히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저 책을 잠시 좋아했었고 고향을 떠나 무작정 공부하다 보니 정신 차렸을 땐 이미 국어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뿐이다. 첫 발령이 목요라니 운이 좋네. 며칠 전 인사차 근무처에 들렀을 당시
동료가 될 교사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 운이 좋기는 무슨. 필사적으로 고향을 벗어나려고 한 결과 역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웃어 넘길 일이 아니건만. 이제 와서야 뒤늦은 후회지만 역시 거절하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거절할 이유는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입교사가 그런 폭탄을 토해내봤자 자리만 거북해질 뿐이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 과거 이야기를 하면 나만 어제일같이 기억이 또렷하며 느낀다. 반대로 최근의 일을 떠올릴 때는 페이지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처럼 불분명하다. 내 안의 시계는 19시를 가리킨 채 멈춰서서 이후로는 어느 방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천천히 겉만이 낡아가고 있었다. 늘 혼자 남아 생각한다. 어리숙한 나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게임 되게 감동적인데? 뭐야? 또 뭔가 시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나? 약간 과거, 현재 시점 왔다 갔다 하나 보네. 1년 동안 국어를 뭐야, 아니구나. 1년 동안 국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윤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생인 것처럼 저도 신입교사이니 앞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더 싱거웠나 싶을 정도로 입학식은 깔끔하게 끝났고 오전에 첫 수업. 이미지 트레이닝한 대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수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주의가 내 길에 쏠려 있었다. 나 또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1학년의 한반. 1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교복. 한순간 학생으로 돌아갔나 착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다. 출석 부르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는 학생 있을까요? 준비한 멘트를 던지니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든다.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출퇴근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근처로 이사와 살고 있네요. 이게 뭐야 이거? 아까 이 학교 졸업생이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어쩌다 보니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호기심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한다. Q&A 타임 제대로 갔네. 젊은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오니 이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선배 교사에게 들은 팁이 떠오른다. 선생님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책 읽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일까요? 에이,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미안하네요. 쑥스럽게 웃자 새학기 특유의 딱딱한 어색함이 풀려간다. 저 멀리 기회를 엿보던 여학생이 손을 든다. 저기 여자친구 있으세요? 궁금하다. 교실 안이 떠들썩하게 변한다. 그러고 보면 이것도 자주 들려오던 질문이었지. 아련한 감정에 굳어가는 얼굴을 억누른다. 첫날부터 인상이 망가지는 신입교사는 좋지 않기에 슬프게도 현재는 없네요. 어색하지 않게 잘 웃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뭐야? 새어나가지 않게끔 조심하며 한숨을 내쉰다. 퇴근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지만 첫날이라 그런지 좀체 일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지친 나머지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만 간다. 먼저 갈게요. 네, 들어가 보세요. 앞서 퇴근하는 동료를 형식적으로 배웅한다. 몇 시간 사이 난 이 말에 얼마나 반복했을까. 실습을 받을 적부터 느꼈지만 교사란 놀라울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직업이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질문도, 동료 교사들과 나누는 대화도 큰 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이대로 능숙한 로봇이 되는 날도 머지 않으리라. 그다지 싫은 일은 아니다. 이쯤 정리하고 돌아갈까? 내일 있을 수업 준비를 마친 시점에서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학교예요. 오른님 안녕하세요. 어째서인지 그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별관 복도를 걷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다. 동아리방에 모여있는 별관은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도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다.
아마도 첫날이라 아직 활동할 시기가 아닌 걸지도 모른다. 누군가 마주쳐봤자 변명거리만 난감할 뿐이니 다행인 일이다. 기억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나뭇바닥에 울리는 발소리, 그 시절 매일같이 걸었던 장소,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기나긴 선을 따라가 이윽고 추억에 남아있는 교실 앞에 도착한다. 문 앞에 서자 자신이 초조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고리를 잡으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잠겨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잠깐 했다. 흐른 세월을 의미하듯 손끝으로 먼지가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번. 나는 추억으로 가는 문을 열어 젖힌다. 과거가 보이네요. 있지. 메멘토 몰이라고 알아? 돌이켜보면 그녀는 자주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라틴어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래. 일종의 신호였는지 더는 알 수조차 없지만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인데? 그러게. 원래는 당신도 언젠가 죽는 몸이니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였다나 봐.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좀 다양해졌다는데. 그 부분에서 말을 흐리듯 한 타이밍 멈추고는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평소에 준비해두라는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금방 울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표정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그 시절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나는 아직 어렸다. 나이를 먹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 하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언제가 돼야 괜찮아질 수 있을까? 괜찮아지리라는 것이 무섭다. 문을 열고 나서 펼쳐진 광경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기억 속으로부터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기에 조금씩이나마 바뀌어버린 학교에서 흡사 이 공간만 통째로 떨어져 과거로 이동한 듯하다.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혼자라는 일 정도였지만 막힌 숨을 토해내자 순식간에 긴장이 풀려가는 걸 느꼈다. 다만 동시에 빈 공간에 외로움이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없다. 당연한 일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10년 전에는 언제나 있었다. 대부분 그녀가 먼저 와 내가 뒤늦게 찾아오는 형태로 해제 무렵까지 소중한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곤 했다. 창문 사이로 저물어가는 햇빛이 들어온다. 노을빛을 반사한 먼지들이 공기 중을 구름처럼 날아다닌다. 이제와 살펴보니 바닥에도 책상 위에도 먼지가 쌓여있다. 죄짓끝만큼 눈치채지 못한 사이 감정에도 먼지가 쌓여있었다. 그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슬퍼서 조금 눈물이 새어나왔다. 사람은 잊으며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어떠한 기억도 결국에는 잊어버리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밀려드는 상실감에 비로소 깨닫고 말았다. 나는 아마도 잊어가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멈춰있다. 오유님 안녕하세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후회가 없도록. 언젠가 그녀에게 들었던 말을 중얼거려 본다. 의미도 모른 채 따라 부르는 외국 노래 가사처럼 그녀와 다르게 내 말은 한 바퀴도 맴돌지 못하고 사라진다. 반면에 한 가지 깨달은 점도 있다. 진정으로 자각해야 될 일은 자신이 미래에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순간에 과거가 된다는 일이다. 등을 기댄 채 당분간 멍하니 현재를 흘려보냈다. 어느덧 모르는 사이 발에 밟힐 정도로 해가 기울었다. 슬슬 돌아갈 시간이다. 벌써 돌아가는 거야? 깜짝아. 문득 들릴 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운 잊은 적 없는 음색이다.
되게 슬프다. 순간 눈에 들어온 장면을 나는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직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교실에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가 버린 소녀가 있었다. 책상 위에 앉아 어린아이와 같이 다리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은 어딘가 현실감이 옅어서 마치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유령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 광경을 쳐다봤다. 그리고 시선 속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하루. 못 본 새에 많이 어른이 됐네? 간지런 호칭에 마음속 깊숙한 곳이 꿈틀댔다. 대답하려고 입을 떼는데 말 대신 눈물이 나왔다. 나 참, 어른이 돼서 아이처럼 울면 내가 먼저 울 수가 없잖아. 으아, 귀신이다! 같은 반응도 약간은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힘들겠네. 장난스러운 말투로 추억을 그려내듯 농담을 던진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다시 만난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간직해뒀던 이야기들이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간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만이 앞선 채 가까스로 몸을 움직였다. 목인가? 어떻게? 꺼낸 말은 어엿한 문장이 되지 못했으나 그러게.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유령이 돼버렸어. 그녀는 10년 전처럼 미소 지으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잠깐 너무 슬픈데 이거? 처음부터 오프닝 곡이야 이거? 그때 모습은 좀 더 희미해져 사라지고 있어. 의미 없이 보낸 네가 떠난 뒤의 날들. 시간은 흘러 너와 함께 걷던 이곳은 점점 변해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여기 이곳에 남겨둘게. 너의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둘만의 스토리 뒤편에 채워져. 지나가버린 우리들의 남겨진 계절.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새 이야기를 쓰려 해. 너의 손을 또 한 번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 둘만의 스토리 뒤편에 그려져. 흩어져버린 너의 마음을 간직할게. 너와 함께 지냈던 날들을 저 하늘 속에 새긴 채 하지 못한 그 말들을 흘려보내려고 해. 잊지 않을게 다 rainy day. 와 이게 오프닝 곡과 질이네 이거. 어째서 고백을 받아줬냐고? 연인으로서 보내는 시간에도 슬슬 익숙해진 어느 날 여느 때의 방과 후 나는 문득 행복에 겨운 질문을 입에 올렸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말하긴 뭐해도 조금 갑작스러웠잖아. 조금? 조금 많이. 하긴 솔직히 얘기해서 무드도 멋도 없었고. 조금 많이 상처다. 어떻게 할까? 모처럼 물어봤으니 알려줘도 되긴 하는데. 왠지 의도적으로 말끝을 늘린다 싶더니 맨입으로? 설마 그런 식의 대응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생각해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디가 좋은지 얘기해달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거 엄청 부끄러운 일이야. 그럴 계획은 아니었다지만 듣고 보니 돌아가는 길에 케이크라도 사줄게. 몇 조각? 2조각. 농담이야.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하나하나 당황하는 모습이 우스웠던 걸까? 꾸밈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도 말이지. 쑥스러운 건 사실이니 딱 한 번만 얘기할게. 못 들었다면서 한 번 더 부탁해도 안 받아줄 테니 내용 스포하면 잘 죽어요. 내용 스포하면 죽어요. 하지 마요. 이어서 얕은 심호흡을 사이에 집어넣고는 나 작년에 이 학교에 전학해왔잖아? 실은 전학 오기 전에 하루를 본 적이 있어. 상상도 못한 일화를 꺼냈다. 난 처음 듣는 얘긴데. 그야 당연하지. 지금 처음으로 얘기했는걸? 지능이 의심스러운 발언이었다. 이사는 며칠 앞서 왔었으니까 동네도 둘러볼 겸 산책하고 있었거든. 그날 마침 갑자기 진이가 왜 전학과 나와? 학교의 교복을 입은 사람을 발견했으니 눈길이 갔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봐. 게다가 제주도 좋게 책을 읽으며 걷고 있었고 주변은 제대로 보이나 싶어 멀찍이 피해서 걷고 있는데 앞서가던 그 사람이 돌연 멈춰섰어. 무슨 일일까 관찰하는 사이 길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하고 줍기 시작하는 거 있지? 아... 얼굴이 급격하게 달아올랐다. 당시엔 그냥 신기한 애도 있네 하는 감상이었어. 곧바로 가는 길이 달라서 헤어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다음 날도 우연히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사람과 마주쳤어. 횡단보도 앞이었던 걸로 기억해. 앞을 지나려던 차 하나가 건너가라고 양보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머리를 허리까지 숙이더라. 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그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 봤어. 그 행위들은 천성이라기보다는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보고 따라해서 시작한 일들이 어느샌가 습관이 돼버린 것에 가까웠다. 평소 꾸준히 착한 일을 하고 다니던 주인공에게 나중에 큰 위험이 닥치자 이웃들이 저마다 팔을 걷고 도와줬다는 그런 흔한 내용. 그래봤자 그때는 약간 관심을 가진 수준이었고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잊고 있었지만 말이야. 되게 착하네요. 다시 떠올린 건 여기서 하루랑 마주치고 나서야. 그날 내가 굳이 마음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랬었지. 여기 있던 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야. 남자랑 둘이라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부담스러운 걸. 나 또한 당시 의아하게 여기긴 했다. 어쨌든 그 뒤로는 쭉 하루를 관찰했어. 관찰? 관찰은 너무 수상하게 들리려나? 좀 많이. 정확히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게 맞을지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걸까? 밖에서 봤던 모습과 달리 하루는 살짝 삐뚤어진 면도 있었고 첫인상 그대로 굉장히 요령 없는 아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너무 순진해서 걱정되기도 할 정도였어. 아, 한마디 더. 불쑥 고백해왔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쨌거나 이유 말이지. 이런 표현은 자칫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선을 발휘해 두 눈을 마주친다. 공기를 타고 숨결과 함께 맥박이 전해져 왔다. 마지막에 떨리던 게 그녀의 목소리였는지 내 마음이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나를 평생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 참... 유령? 진정되고 나서 최초로 입에 담은 단어는 그것이었다. 스스로도 멍청한 반응이라는 자각은 있었으나 묻지 않고 넘어갈 순 없었다. 응, 맞아.
아무리 그래도 쉽게 믿기는 힘들겠지? 서툴게 웃는 얼굴은 머릿속 앨범에 새겨진 그녀와 똑같았다. 소박하게 따은 옆머리도, 투명해 안쪽이 비쳐 보일 듯한 피부도,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은 신비한 분위기마저도, 따라서 내가 취할 행동은 하나뿐이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믿을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사소한 건 됐어. 유령이어도 괜찮아. 꿈만 아니라면. 꿈... 그러네. 꼭 꿈속에 있는 기분일지도. 혹시 모르니 깨기 전까지 잔뜩 얘기해야겠네? 가능하다면 아니길 바랄게. 대답도 몸도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다. 정말 서아란인 거지? 죽고 나서 이름을 불려보기는 처음이네. 하루는 목소리 톤이 조금 굵어졌는걸? 나이를 먹어서 그래. 마음은 성장하지 못한 채 몸만 커져서 이 꼴이다. 그러고 보니 그 뒤로 얼마나 지났어? 10년쯤일까? 벌써 그렇게 됐구나. 유령이 되고 나선 계절 감각이 없다 보니 실감이 잘 안 가네. 처음 한동안은 나도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자칫 대화가 거북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눈이 쌓인 곳을 의도적으로 소리내서 밟아가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어쩌다 다시 여기에 오게 됐어? 그게 교사가 됐어. 선생님이야? 그래봤자 아직 신입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몰라. 여전하네. 괜찮아. 하루라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근거라고는 없을 텐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게 묘한 확신을 가져다줬다. 그래도 대단하기로 따지면 유령이 된 내가 좀 더 대단하지만 말이야. 아, 유령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있는 하루도 대단한가? 그러게요. 딱딱한 자리를 깨듯 농담을 덧붙인다. 그리운 대화 방식에 무심코 웃음이 터져나왔다. 왜 그래? 살짝 수다 쓰러졌다 싶어서. 예전부터 이따금 엉뚱한 언동을 일삼긴 했지만 역시 그렇게 보여? 역시라니? 그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못하니 심심했거든. 아이, 말을 걸어도 다들 무시하지 않나. 그래서 건드리려고 팔을 뻗으니 쓱 통과하질 않나. 누가 일찍 찾아와줬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꿈인 듯 볼을 부풀린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 용서해줄게. 실은 몇 번 내 쪽에서 찾아가 볼까도 했었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그만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언젠가 찾아와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심장이 따끔해지는 걸 느꼈다. 언젠가 과연 교사가 되어 모교로 부임하는 정도의 억지스러운 계기가 없었더라면 이 장소에 발을 옮기는 일이 있었을까? 쉽게 장담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우연히 겹친 결과로 그도 그럴 게 10년 동안이나 맺음을 짓지 못했기에. 그보다 나도 사과해야겠네? 무슨 소리야? 하루 아까 울고 있었지? 창피한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땐 잘 몰랐거든. 미안해. 갑자기 떠나서. 그리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건...
이 사람은 나를 평생 사랑해주지 않을까? 답하려던 시도는 이어지는 뒷말에 지어졌다. 기억나?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보니 말이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야 왔다는 건 지금까지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두 손을 포개듯 가슴 앞에 위치한다. 움직임에 맞춰 떨어진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이렇게라도 어른이 된 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네가 어른이 된 애 모습을 보지 못해서. 턱끝까지 올라온 문장을 억지로 삼킨다. 지금은 분명 그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라도 널 만나서 다행이야. 매일 밤 꿈속에서만 되뇌었던 말을 전하며 나도 꿈인 것처럼 웃었다. 여기가 하루가 사는 집이야? 아니나 다를까 깨끗하네. 그 뒤로 폐물 시간이 가까워져 교내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소 뒤숭숭한 느낌이 함께한 귀갓길. 이러다 갑자기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이 무색하게도 얼렁뚱땅 집에 도착하고 말았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지를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에이, 쑥스러워할 필요 없는데. 그나저나 처음이네. 이렇게 하루네 집에 찾아온 거. 한밤중에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들르게 되다니. 살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뭐, 이미 죽었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농담이다. 야, 너무한다. 가족들이랑 살았었지? 고등학교 때는 그랬지. 지금은? 같이 안 살아? 대학 다니고부터 혼자 떨어졌거든.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좋겠다. 나도 자취가 꿈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빤히 빨려 들어갈 듯한 두 눈으로 내 쪽을 응시한다.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뭔가를 고민하는 기색이다. 왜 그래? 가만 보니 동거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긴 무슨. 흐름이 왜 그쪽으로 튀는지.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금세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이 책 후속작 나왔어? 읽고 싶었는데. 약간 게임 내용이 뭔가 어디서 영화인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내용인데 약간 침대 널래? 두 사람이 누워도 되겠다. 이런 대사들의 내용 말고 그 약간 흘러가는 내용 자체가. 여기서 보니 거리가 다 내려다 보이네? 방금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갔다. 야, 안 그래도 너 목소리 작은데 멀리서 말하지 마. 너 안 그래도 목소리 작아. 호기심이 덜 만한 물건은 없을 텐데도 넓지 않은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다. 아까까지의 감동적이었던 재회는 어디로 갔는지. 긴 세월의 공백이나 커다란 사건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양 지극히 일상적인 태도다. 그 긴장감 없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잔뜩 경직되어 있던 게 바보처럼 느껴진다. 종종 신체가 물건을 통과하는 광경만큼은 여전히 섬뜩하지만 어째 평범하게 직구경이라도 온 것 같네. 무슨 말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찌됐든 기운이 없지는 않아 다행이다. 그 뒤로 겉옷을 벗어 걸어두고 가방을 정리하는 등 내일 있을 출근 준비를 마치자 이윽고 방 구경을 끝낸 그녀가 돌아왔다. 있지 하루.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응. 저기 방금 막 떠오른 건데 말이야. 뭐지? 이제 와서 묻기엔 살짝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빨리 말해줄래? 어, 티나게 머뭇거리는 모습. 무슨 질문이 튀어나올까 긴장하고 있는데 설마 여자친구가 있진 않지? 뭐라고? 김 빠진 의문이 흘러나왔다. 느닷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걱정돼서 말이야. 아니 갑자기 1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하루는 키도 큰데다가 조금 어른스러워졌지. 게다가 취직까지 했으니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잖아? 만약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해서. 불안한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린다.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정말로? 정말로. 비단 현재뿐만이 아니라 쭉 그래왔다. 기회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기에. 아직 젊은데 아까워라. 누구 때문인데? 알고 있어. 나 때문이지? 고마워. 예상치 못한 기습에 멋쩍어져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만 안 보이니 들킬 일도 없잖아. 맞다. 그랬었지? 자기가 까먹으면 어쩌자고. 미안.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데에도 그리운 감각이 일었다. 가벼워진 분위기 속에서 재차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하루는? 나한테 궁금한 점 없어? 그야 묻고 싶은 건 많지만. 많지만? 뭐야 이건 또. 혹시 모르니까 저장할게요. 그 옷은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보는 사복이다. 기념일 같은 날에 입던 옷일까? 아, 이거? 안 어울려? 너 혹시 옷 세벼 왔니?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뭐야 이거. 왜 아래 계속 휘끌휘끌 보는데. 되레 심하게 어울려서 문제다. 아, 꼭 소복 같지? 뭐? 유령은 흰 소복을 입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있잖아? 원피스도 비슷하지 않나 해서. 듣고 보니 비슷한 인상이다. 하루도 그 얘기 하려고 했지. 내가 너도 아니고 너무해. 어울리냐만 따진다면 잘 어울리네. 소복이니 어쩌냐는 얘기를 듣고 나서 칭찬하자니 다소 껄끄럽지만. 이건 또 뭔데 이건 또. 몸은 괜찮아? 혹시 야한 얘기야? 아니 왜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뭔가 관계를 치른 뒤에 커플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길래. 아니 사고에 비하게 지나치다. 내 말은 여기저기 통과해 다니는데 문제는 없나 해서. 역시 보기에 신경 쓰여? 솔직히 말해서 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처음엔 나도 영 껄끄러워서 적응이 안 됐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왜 관계한 이유로 갑자기 이야기가 에? 몸 아니 몸 괜찮아를 패스. 익숙해지고 나니 움직이기도 쉽고 어디 걸리거나 부딪힐 일도 없어서 편해졌어. 봐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벽도 쉽게 넘어 다닐 수 있고. 이게 뭐야? 이리저리 물건을 통과해 다니며 이동한다.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바닥이나 천장은 좀 껄끄러우니 그만둘래. 아무래도 장난인 모양이다. 지금도 서 있다기보다는 떠 있는 감각에 가깝다고 해야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귀여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불편하지만 말이야.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니까. 연기하듯 불평의 말을 토해낸다.
말맞다나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해 계단을 통해 이동해 왔다. 막상 돌아보니 하나만 고려하고 둘은 고려하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응? 뭔데 또? 뭔가 걸리는... 그러게? 책상에는 어떻게 앉아있어? 너 처음 만났을 때 분명 책상 위에 앉아있었지? 그때는 어떻게 된 걸까? 아, 그건 있지. 그건 어떻게... 그러게? 앉아있는 척 한 거였어. 개천재인데? 척? 감동적인 재회인데 연출이 그럴싸한 편이 좋잖아? 진짜 예를 들어 머리만 달랑 빠져나온 상태로 마주쳤다간 로맨스가 아니라 공포 영화인걸. 10공포지 그거는. 동의를 구하듯 이쪽을 살펴본들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선뜻 수긍하기엔 여러모로 곤혹스럽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일은 따로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물어봤자 답변해주지 않으리라. 요컨대 결국 아무것도 못 만진다는 얘기네. 그렇다니까. 혼자선 TV도 못 켜지, 책도 못 넘기지. 게다가 좋아하는 노래도 못 듣지. 돌아다녀봤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죽으면 다 그러니 혹시? 아, 시험 삼아 한번 만져볼래? 어차피 통과하겠지만 하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새 하얗고 자그마한 손바닥은 기억속보다 더 깨끗했다. 별다른 기대감 없이 그 위에 손을 얹자. 에? 그대로 지나쳐버릴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손끝으로 거짓말 같은 감촉이 전해져 왔다. 어라? 만져지네? 허탈한 상황에 어울리는 긴장감 없는 한마디 뭐야? 이상해. 유령인데도 감촉이 느껴져. 뭐야? 호들갑 떠는 그녀처럼 당황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험삼아 살며시 힘을 쥐어보니 포근하게 손이 감싸인다. 반대쪽에서 신기하다며 팔을 흔드는 기척마저 기척 너머로 인식할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체험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실이 이 상황의 현실감을 가져다줬다. 신기하네. 하루한테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만져지는 것도 그렇고. 혹시 영감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덧붙여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편에 가깝다. 지금도 눈을 감았다 뜨면 모두 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점은 단순히 겁이 많은 게 원인인가? 오랜만에 뭔가를 만지니 이상한 느낌이네. 고등학생 때랑 비교하면 꽤 커졌다고 해야 할지 딱딱해졌다고 해야 할지. 이쪽은 여자 피부 같네? 그건 그렇고 방금 깨달았는데 이 상황... 형태를 실감하듯 주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서서히 팔을 감아온다. 좋아했던 그리고 여전히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새삼스레 그 점을 의식하자 감각이 민감해진다. 반사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빨라진 혈액순환에 심장이 귀에 닿은 듯 가까워지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게 팔을 빼고 말았다. 갑자기 왜 빼는 거야? 평상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눈치가 빠른 주제에 이럴 때만 자각이 없는 게 비겁하다. 하기야 심정은 이해는 하나. 아직 저녁을 안 먹었구나 싶어서. 다급히 떠올린 발명이었으나 굶고 있었던 건 사실인지라. 너 먹을 수 있어? 마침 타이밍 좋게 배가 아우성을 내며 울었다. 미안. 밥도 못 먹게 붙잡고 있었네. 근데 너는 밥 먹을 수 있니? 아니야. 그리 늦지도 않았고. 말하니 생각났는데 넌 안 먹어도 돼? 말하자마자 아차했다. 통과하는 거 아니야? 먹다 픽 이렇게? 당황했던 여운이 남아있는 나머지 배려 없는 물음을 입에 담고 말았다. 한순간 멍한 표정을 내보인 그녀였지만 바보. 유령은 배고픔을 못 느끼거든? 내 어리숙한 실수를 웃으며 받아주었다. 뭐지?
눈을 뜨고 한참이 지나서야 침대 위에 누워있음을 자각했다. 하루 동안 다양한 사건이 벌어졌던 까닭일까?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든 모양이다. 어릴 적에는 조금 피곤한 정도로는 끄떡없이 깨어있을 수 있었는데 점점 쉬이 지치고 회복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벌써부터 불평할 만큼 많은 나이는 아니더라도 그 나름의 피로가 배어있으면 부정할 수 없다. 눈치채자 밤벌레가 울고 있었다.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나지막한 기척을 감지했다. 의문을 품기도 잠시 곧바로 안일하게 착각하고 있던 점을 알아챘다. 거기 있어? 말을 걸자 어둠 속에서도 흠칫 놀라는 움직임이 다가왔다. 얼마 안가 조심스러운 음성이 건너온다. 미안. 깨웠어?